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사회적인 권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때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게 짭이라고 하더라고 들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 명품 중에는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도 있었죠. 이 M세대, 특별히 이 40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나이키 유행하면 다 나이키만 신었어요. 물론 지금도 유행이 있죠. 한때 또 아식스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한때 또 뭐 뉴발 이런 거 막 유행하고요.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 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심지어 같은 친구들끼리도 또래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유행하는 것들 좀 있지만 일단 40 지나고 나면 꽤 나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승진을 했고요. 요새는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도 있지만 뭐 결혼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 삶에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늙어가고요. 잔소리도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따로 사니까. 이건 좋은 지점이에요. 내 영역을 갖추어 가면서 나의 일, 나의 돈, 나의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꼴을 갖추어요. 40이라고 하는 거는 얼추 내 인생의 스케치가 끝났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이직의 가능성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아직 젊기 때문에 채용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관계상으로 보자면 친구가 없던 사람들도 살살 친구가 생겨나는 시기인 게 이때 우리가 MBTI에서 말하는 중용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I야, 나는 E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얼추 먹으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딱 겪잖아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점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게 됐다는 거, 눈치가 좀 생겼다는 거죠. 사회적인 구력도 좀 생겼다는 거고. 어디 그뿐인가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살살살살 들어가면서 약간 그 파이가 커졌을 때예요. 해지가 약간 망설여지는 이런 나이가 사실은 40대거든요.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리를 잡아 사회적으로 정착이 된 이런 인간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대가 가지고 있었는 요동치는 불안정성이나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쓰라림이나 이런 것들도 얼추 좀 정리가 돼가지고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연령대가 대부분 40대가 많아요.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내 안쪽을 좀 추스르기도 하고 내 주변을 좀 바라보기도 하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첫 번째 운을 뗄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일 거라고 봅니다. 나가서 뛰세요. 뛰어야 돼요. 아직 다리 건강하니까 혹시 다리 불편하면 걸으시면 돼요. 내가 불안하다 싶잖아요. 우리가 여러 방법 뭐 나비봉도 하고 뭐 접지도 하고 뒤꿈치를 들었다 뗐다 하고 안정액을 막 꿀꺽꿀꺽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불안하잖아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하게 느껴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몸이 먼저 좀 피곤해야 돼요. 일단 나가서 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땀이 나고 약간 긴장했던 이 근육들이 나중에 뛰고 나면 약간 이완이 되면서 정신도 이완이 돼요. 40은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요새 40대들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비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 좋고 영양제까지 다 땡겨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할 때 더 불안해요. 살이 찌고 이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사람 분노가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명절에 더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할 수 있다면 바로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산책 한 바퀴라도 무조건 하고 와야 돼요. 내 불안이라고 하는 세계를 탈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불안은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요. 그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없는 불안마저도 당겨서 내 안쪽의 세계를 다 불안으로 완전히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과 찾아가고 상담실 찾아가고 다 좋은데요. 1차적으로 그런 데 가기 전에 먼저 달리고 뛰고 해야 됩니다. 치마 입으면 못 뛰어요? 구두 신으면 못 뛰어요? 내가 꼭 겨울이면 못 뛰고 이래도 못 뛰고 인간은 급해보세요. 다 뛰어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다 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 뭐냐면 불안도 계절 가리지 않고 와요. 인생의 어려움도 계절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오는 그 불안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다룰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나가 뛰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장기 계획을 막 세워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연금 들면서 생겨난 거예요. 100세, 110세 막 이러면서 이때가 되면 얼마 받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쫙 인생 그래프가 축축축축
챙겨놔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저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특해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불안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무조건 단기예요. 단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무조건 불안할 때 뛰어나가라, 뛰라, 나가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저 먼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얘기 불안까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비교 불안도 있어, 이직 불안도 있어, 성취 불안도 있어, 별의별 불안들이 다 있는데 이 각각의 불안들은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는 겁니다. 한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사지, 오장, 육부가 다 덜덜 떨릴 정도까지 불안은 우리를 침범해요. 그냥 그 소장의 융털 돌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파헤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단기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성취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보다 나만의 열매를 얻고 열매를 향해서 단기 호흡을 하고 단기 걸음을 걷는 요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한테 계획을 줘요? 아무도 우리에게 계획을 주지 않아요. 40 넘어가면 그거 우리 다 알거든요.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40 넘어가면 우리가 누구도 나에게 이런 해법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그 해법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딱 보거나 하면 자격증 준비하거나 그럴 때 딱 그 시험 보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이 악물고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해야지. 요거 우리가 그걸 프리맥 효과라고 불러요.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성취한 다음에 내가 어떤 즐거운 일을 하겠다. 이 즐거운 일을 위해서 현재를 참아내는 이 과정을 프리맥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리맥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면서 40까지 온 거거든요. 40 넘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시계의 주파수는 내가 맞추는 거거든요. 내 인생 시계를 딱 내가 단기로 1시간 뒤까지 혹은 뭐 3일 뒤까지 일주일 뒤까지 요 한 달 동안은 요걸 하겠어 라고 해서 불안이 높아질 때마다 단기 초단기 목표를 딱 세우셔가지고 그 단기 목표를 수행하시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현저하게 많이 낮아집니다. 짧게는 지금 현재 내 마음 심장 떨리게 하는 이런 불안도 낮추지만 동시에 내 긴 인생의 불안도 이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길지만 목표는 항상 단기가 좋습니다. 그 단기 목표들 중에 잊지 마실 거 다이어트 이런 건 안 돼요. 불안을 낮추는 방법, 더군다나 인생 불안이 40에 나에게 뭉쳐온다 그럴 땐 반드시 50대를 만나세요.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넘어가면서 50대들이 뭐 지혜롭냐 그런 건 아닌데 40은 겪었거든요. 60대를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세대가 너무 달라요. 바로 윗세대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40대 초반이라면 40대 후반이 좋아요. 그리고 40대 전반을 통틀어서 그 삶에 대한 여정이 궁금하다면 50대를 만나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제일 후회스러운지, 살아가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 것 같은지, 그 선배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은지, 선배님이 제 상황에 있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인생에서 멀지 않은 영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조언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목사님, 스님,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나 도 닦아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어떤 것도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시대에 여러 우리들에게 명초를 주는 여러 인생의 멘토들이 있을 수 있죠. 괴테도 우리에게 말하고, 쇼펜하우어도 말하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시대를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괴리감이 크게 느껴질 현실감이 좀 작고 괴리감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땐 끄떡끄떡끄떡 하는데 실질적인 조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네, 바로 위에 있는 바로 그 형, 바로 그 누나, 언니, 바로 그 오빠 세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을 듣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다 싶을 땐 물론 이런 병리적 불안은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 전반에 대한 나도 모르는 흔들림이 있다면 그때는 책 읽어보는 거 다 좋거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50대를 직접 만나서 그 눈동자를 보면서 그 콧김을 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내 눈에, 내 코에, 내 귀에, 내 입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그 삶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미치기 전에 가야 돼요. 미친 후에 가면 정말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미칠 것 같을 때 가야 돼요. 우울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뭐뭐 할 것 같다 할 때 있죠. 그때 가야 돼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때를 놓쳐서 오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잡을 수 있었던 그 우울을 너무 깊게 놔두어서 이 우울이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걸 좀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내
맞춰서 찾아온 이 불안 환자가 이 상담 과정을 통과하고 치료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새 삶을 새 살 돋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을 때 오셔야 돼요. 뭐 할 것 같아 하면 무조건 전 전문가를 꼭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그 뒤로는 많이 늦을 수 있다. 그래도 늦더라도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담 현장에 딱 가면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통제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통제 신화라는 건 뭐냐면 내 병은 내가 알아. 이게 통제 신화예요. 내 병을 내가 알 것 같으면 사람이 미치겠습니까? 내 병이 내가 알 것 같으면 암에 걸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 불문하고 20대건 30대건 50대건 80대건 90대건 다 암도 걸리고요. 내 병은 내가 안다 말하다가 그렇게 병이 깊어져서 온 가족이 달달 시달리면서 너는 왜 제때 안 왔니 하면서 욕먹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긴 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40이란 나이가 여전히 아직은 심정적으로는 사춘기의 연장이 되게 많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직 전능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여전히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를 되게 많이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도 나에게 반드시 신호를 줘요. 이상하게 친구가 계속 만나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자꾸만 난 짜증만 나고 회복되는 기미가 없고 입맛도 점점 떨어지는데 그냥 자꾸 술만 땡기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누가 봐도 야, 너 요새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다 시그널이거든요. 내 몸도 시그널을 주고 정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그널을 주는데 내 스스로가 나 혼자서 내 몸은 내가 한다라고 울부짖는 거 보통 80대 90대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M세대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20, 40대들이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발로 정신과를 찾아간 첫 번째 세대예요. 남들이 그 이전부터 등 떠밀려서 가던 그 이전 세대들하고 다르게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싶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제 발로 병원에 예약하거나 상담 예약해가지고 찾아온 첫 세대고 자기의 자녀 세대들도 문제가 있다면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는 첫 세대예요. 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의원아 내 병을 고쳐라. 의원도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타의에 의해서 침범당하거나 혹은 조절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 삶을 내 삶을 스스로가 이 오장육부 5개,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손과 수많은 발들이 있거든요. 내 스스로 이 작은 손, 작은 발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말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거나 내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신을 통제할 것 같으면 지가 왜 우울해요? 그렇잖아요. 몸을 통제할 것 같으면 왜 아픕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 능력은 옛날부터 없었어요. 전능감이라는 건 전능감만 있어요. 전능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아이는 처음에 생각해요. 앙 울어요. 그럼 어떻게? 부모가 와서 기저귀를 척 갈아줘. 앙 울어. 그러면 엄마가 와서 젖을 척 줘요. 아, 내가 울면 세상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영아기 때 우리가 전능감을 가져요. 그러나 이제 조금 커서 돌 지나가 조금 지나잖아요. 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애들도 알아요. 이상하게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우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운동도 막 해봐. 너무 우울할 때는 단 게 좋아서 단 걸 막 먹. 살만 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몇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에서 계속 내 몸이 또 내 정신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우울의 시그널을 주잖아요. 무조건 이건 통제 신화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애쓸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우울이 막 미친 듯이 파고들잖아요. 술 마시지 말아요. 이제 TV에서 이제 담배 피는 게 금지된 세대가 M세대들 어릴 때예요. 계속 드라마에서 술을 마셔요. 엄청 술을 마셔요. 슬퍼도 술, 기뻐도 술, 이래도 술, 저래도 술, 심심해서 술, 혼자 술, 여럿이 술, 술을 마셔요. 이렇게 술은 또 늘어요. 술을 안 마시면 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 마시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지금은, 40대가 제가 보니 집단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심각하다. 남 얘기 아니죠? 예.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도 혼자 술을 마셔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사회에서 키친 드렁커 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가 술 넣어놓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낸 다음에 혼자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40대는 전체가 다 입원해야 돼요. 이 사회가 병동이에요, 그냥. 되게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우울하면 요새는 그렇게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서 우울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술은 기쁠 때 마셔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술에 대한 자기 원칙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슬픈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술을 퍼 마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뺨을 때려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그렇게 연인들 사이에 서로 뺨을 때리고 난리예요. 매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40대 특별히 내가 우울감 속에서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내가 미칠 것 같을 때 와야 된다. 미친 다음에 오면 안 된다. 두 번째, 통제 신호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는 술 마시지 마라.
최소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될 때는 3개월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든다, 특별히 내가 우울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는 건 2주 이상 내가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생각도 계속 죽고 싶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만 하고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우울증이 있고 우울감이 있어요. 이건 두 개는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우울감이 있는 건 또 다른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내가 정신적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깔깔깔깔 웃고. 그런데 24시간 슬프다? 이건 내가 완전히 그 눈물의 저수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침잠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땐 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서 겉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내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특별히 우울감이 강하다 싶을 때는 절대 술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나를 오히려 더 침잠하게 한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돈 관리하라고 말씀드려요. 돈 관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40대가 되면 어쨌든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월급은 따박따박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월급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곧 없어져요. 되게 중요해요. 한때 우리가 경기가 마침 어려웠고 그럴 때 IMF 때 일명 3초땡 얘기가 나왔었어요. 30대 초반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된다. 5, 6도 뭐 50, 60 될 때까지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오래 살게 됐고요. 이 어려움과 오래 삶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때로는 이게 전 사회의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복지적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긴 한데 그게 충만하거나 충족되지는 않고 충분하지도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위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 40이 돈 쓸 때가 많은 때예요. 왜냐면 요새는 자기 꾸밈도 많이 해요. 점도 빼야죠. 보톡스도 맞아야죠. 머리 뭐 이런저런 약도 좀 먹어야 되죠. 머리는 빨주노초 하나 뭐 얼마나 또 염색을 많이 하는지. 미장원은 뭐 한 2주에 한 번씩 막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머리 묶고 다니세요. 왜냐면 이게 M세대하고 Z세대가 되게 달라요. M세대 때는 뭘 했냐면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욜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Z세대로 넘어가잖아요. 요노가 되잖아요. 욜로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그냥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건데, 멋지게 살려면 다 돈 들어갑니다. 통장 다 털고 해서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인생도 뭐 몸도 또 하나니까 여기도 뭐 저렇게 하고 뭐 저러기도 저렇게 해서 성형도 많이 하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40엔 그만하세요. 왜냐면 돈 쓸 때가 일단 많아졌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 다 쪼들려요. 이제는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내 배우자는 계속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돈을 좀 적게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펑펑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쫄림이 있긴 한데, 원래 돈은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 말고 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정확하게. 심지어 원 단위까지 10원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살림은 늘 쪼들리고 다른 사람도 다 쫄리는 건데 안 쪼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다 명품 들고 싶지만 짭 들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40대부터 전 잊지 말고 연금 들라고 꼭 말씀드려요. 제가 무슨 뭐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생보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냐 하는데, 저는 노년기가 어떻고 중년기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통해서도 제 삶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대부터 연금을 들었어요. 일명 연금의 여왕입니다. 제가 불안이 높은 것도 있어요. 내가 언제쯤 이후로 65세 이후 내가 퇴직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아주 옛날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라, 지금은 그 연금들 중에 일부는 끝나고 아직도 넣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 변액을 하는 것들은 얼마 안 넣어도 나중에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시작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사망보험 같은 거 요새는 또 중도 인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또 해놨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대 특히 초반에 계신 분들은 돈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흥청망청 쓰지 않아도 돈은 어쨌든 우리 통장에 금방 묻었다가 떨어지는 거고요. 관리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퇴직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 나가는 게 없어요. 40이라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뒤져보세요. 머릿속에 흰머리 가끔씩 보이고, 어디 그뿐입니까? 새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약간씩 빠지기도 하는 시기예요. 눈도 살짝살짝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영 편치 않고 피로감이 유지되는 경우 있고, 옛날만큼 술을 못 마시겠네? 이런 분들도 계실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기미가 올라오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건 뭐냐면 다 노화예요. 우리가 25세까지가 성장이고 25세 이후는 싹 다 노화입니다. 그중에 40이 넘어가서 옛날 같으면 죽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44살 막 이랬어요. 옛날 같은 우리 다 없어져서 이미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이 과거 같진 않죠. 옛날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하겠지만 돈은 여전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돈에 대한 절박성은 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더 절박합니다. 요즘은 요노 그래가지고 아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긴 합니다만, 늘 써왔던 세대들은 한꺼번에 이 지출이나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아끼는 소비를 좀 해야 되고, 연금은 개인연금 적어도 2개 이상씩 무조건 들어놔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외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지금은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 내가 10년 전에 이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5만 원, 10만 원 와인 마시고 피자에다 뭐 피맥, 치맥 이렇게 하면 요즘 10만 원 나와요. 근데 요거 한 번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연금 들잖아요. 나중에 10년 뒤 저한테 와서 하루에 3번씩 절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이 40대가 돈을 버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50이 됐을 때 지금 경기를 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벌 수 있을 때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 40에 번 돈으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흐뭇하게 살아갈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몸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근육이 쭉쭉 빠지는 시기고요. 근육은 안 생기는 시기고요. 몸은 축축 처지는 시기고요. 피부는 더 처지는 시기고요. 그런데 이 40이라고 하는 게 안티에이징, 동안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내가 당장은 별로 안 늙은 것 같은데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의 40대와 지금의 40대. 지금은 애기예요, 얼굴이. 그래서 자기가 애기인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피부가 애기라고 인생도 애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특별히 M세대들부터는 굉장히 부모들이 예쁘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정말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워가지고요. 지금도 본인이 공주 왕자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은 노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반딧불이. 응? 나는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반딧불이도 자기 삶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죠.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늘 후회하는 단어. 사람은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한다. 나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분수에 맞도록 사는 것. 지금 현재의 나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주제꼴이 이런데 널 왜 이렇게 사니가 아니고요.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준비 중에 몸 준비 진짜 중요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몸은 우리가 늘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고 새로운 지점에서 A라고 태어났지만 A 다시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내 몸을 정말 예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때부터 운동도 처방받아서 하는 게 좋아요. 요새 띰띠기들 많이 하잖아요. 러닝 크루 해가지고 달리는 애들끼리 팀 짜가지고 막 아침마다 만나고 썸띵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 좋은데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40부터는 그게 되게 확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대부분 다 일정 부분은 다 소모품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쓰면 이것도 빨리 늙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장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교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아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술들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 아니면 그냥 치매가 오는 겁니다. 요새 초기 치매도 굉장히 많거든요. 초기 치매가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굉장히 많지만 강력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 문제예요. 내 몸을 위해서라도 알코올 정말 줄여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뭐 심장에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술은 심장에도 안 좋아요. 뇌에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내 몸에 대한 관리, 그래서 운동도 하시는데 반드시 운동 처방 받아서 하셔야 돼요. 운동 처방은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데 아니면 재활의학과 같은데 가시잖아요.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체형,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저런 운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저는 제안받은 운동이 저는 발레예요. 발레인데 상상하지 마세요. 뭐 참고로 제가 이제 발레를 시작하고서 발레복을 사야 되잖아요. 발레복을 또 핑크색, 뭐 깜정색 이렇게 사가지고 막 있는데 저희 남편이 뒤에서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찍냐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운동이라는 건 인간은 기승전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란 말 되게 거칠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몸하고 몸뚱이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내가 몸을 함부로 대하면 이건 몸뚱이가 되는 거고요. 내 몸을 귀하게 대하면 이게 몸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자산들 중에 특별히 40대의 가장 근원적 자산이자 힘의 자산은 저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아끼고 예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대체로 몸이 잘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도 쓸개도 뭐 할 거 없이 다들 이때부터는 슬슬 약해지는 시기예요. 약할 때 자기의 몸을 대하는 건 자기의 자식 대하듯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모보다는 자기 자식 대하듯.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40대부터예요. 왜냐면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아이들 좋은 거 입히고 하느라고 나는 영양제 하나도 제대로 안 먹고 나는 또 예쁜 옷도 또 마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40대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내가 약간 심리적 빈곤감을 경험해요. 내 애는 먹이고 입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 내 스스로는 참 볼버릇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헌신하지만 이 헌신이 헛된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세대가 바로 40대거든요. 이런 40대가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돈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를 좀 단단하게 구축하는 하나의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몸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점부터 행복감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위한 일종의 구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이 생겨나죠. 근육이 생겨나잖아요. 그냥 근육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뿐만 아니라 정신 근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 근육도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건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떤 문제 해결감뿐만 아니라 많이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까지도 좋아져요. 이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또 정신은 혼연일체, 일종 전인 건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더불어서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몸의 관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취약한 40대의 이 크레바스와 같은 구멍을 털어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40대가 되면 자신감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이후로 올라오는 후배들, Z세대나 알파세대의 후배들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걔네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요. 능력치도 다르고 지능도 다릅니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이 아주 완전히 다른 장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곡괭이질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내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는 방법은 일단 몸이라도 건강해야 된다.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정신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평생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마치 이렇게 예쁜 몸을 바디 쉐입을 가지면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쾌함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질을 하잖아요. 근데 금방 또 찌긴 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몸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단순히 건 건강 차원을 넘어서 자신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세 번째 꼭 해야 될 것 중에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언어입니다. 보통 이제 40대는 그래도 패션에 되게 민감한 세대였어요. 힙합 패션, 그 똥산바지 같은 거 다들 일괄로 입고도 괜찮았고, 우리가 드디어 하이힐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게 된 첫 세대가 이 M세대, 이 40대입니다. 얼마나 실용적인 세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 꼭 명품을 한때 유행해가지고 쫙 입기도 했지만 이제 평범함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하는 세대가 바로 이 M세대거든요. 이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 중에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사회적인 권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때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게 짭이라고 하더라고 들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 명품 중에는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도 있었죠. 이 M세대, 특별히 이 40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나이키 유행하면 다 나이키만 신었어요. 물론 지금도 유행이 있죠. 한때 또 아식스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한때 또 뭐 뉴발 이런 거 막 유행하고요.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 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심지어 같은 친구들끼리도 또래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유행하는 것들 좀 있지만 40대쯤 된 사람들 쭉 살펴보잖아요. 같은 브랜드, 같은 가방, 같은 신발, 같은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40대가 느끼는 이 성장 과정에 겪었던 이 부유함과 나는 부유하게 안 자라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해외여행을 들락날락하면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다른 세상의 자유를 보면서 자유를 내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세대라서 이 세대가 주는 이 안정감이라는 것, 이 자율감이라는 건 그 어떤 세대보다 세련되면서도 자유감을 갖는 그런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깔끔하게는 입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인생,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라서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놓지 못했던 그 꿀리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꿀리지 않는 옷도 중요해요. 깔끔한 정장으로 깔끔한 옷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어울릴 만한 부류입니다 라는 걸 모든 부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격에 맞는 그 식으로
격과식이 있는 거잖아요. 격과식을 이제 충분히 배려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격과식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조금 더 정장 스타일로 자기를 이렇게 입히고 자기를 이렇게 가꾸게 된다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옷 잘 입고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 싼 거 선물 안 해요.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것도 뭔지 깔끔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명품 안 입어도 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세련미를 잘 갖추어서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잘 입잖아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고요. 내 스스로가 자존심을 구길 일도 없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언제 어디든 어떤 장소에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기의 인생 사업을 시작할 때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해서 사업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다 사업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부모 장례식에 내 손님이 오지 내 부모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저는 잘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성패에만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은 40이 넘어서 뿐만이 아니에요. 전생애를 통해서 똑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하나는 긍정성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남 욕하고 흩어지면 더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하기 싫죠. 근데 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이면 헛짓하고 흩어지면 더 헛짓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너의 성공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 신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일까? 아니요. 전 산 자를 위한 질문이고요. 저는 이 관심이 가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는 말은 너는 너의 인생을 긍정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해요.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삶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니? 너는 너의 삶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잘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간 앞에 질문을 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불행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엄습해요. 그냥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와요. 이별이 우리에게 그렇듯. 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헤어봐야 간신히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쁨과 좋은 것들, 긍정성들을 매일 낳는지도 몰라요. 손가락으로 꼽아야 비로소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이런 삶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 삶에도 긍정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관대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쪽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한번 꼽아봐 라는 얘기를 저는 느껴요. 그게 40대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살살 이제 인생의 계산을 앞뒤로 막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지나온 거 생각해보면 나 초중 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어 이런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인생 공부 잘하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가난하게 살았어. 괜찮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분히 좋은 나이고 그러기에는 넉살마저도 이제는 괜찮은 나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해 본다면 나의 인생의 긍정성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가 삶의 주도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입혀준 옷 입고 살아요. 조금 커서는 교복 입었어요. 그다음에 갔더니 이 직장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 유행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도 따라 입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40이 넘어가잖아요. 누가 뭘 입든 내가 어떤 걸 입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참 땡큐 아니에요? 고마워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뭐 할 때마다 사람들 일거수일투족 너 이거 맞게 했어 틀리게 했어 이렇게 이 세상의 평가의 눈들이 수백 개가 마치 아르고스처럼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4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적당히 늙었어요.
적당히 늙어서 사람들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 것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리고 귀여워서 빵긋빵긋 웃는 나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청소년이라서 껌 씹고 다리 후달리는 이런 애들도 아니고요. 청년이라서 여전히 아름답고 싱그러운 눈동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개슴츠레하고요. 적당히 그냥 뭐 대충 다 약간씩은 별로이고 아직 남은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아주 애매모호하지만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은 이런 나이예요. 옷도 내가 편한 대로 입을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남의 눈치를 조금씩 덜 보기 시작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주도성이에요. 이 주도성은 어렸을 때부터 꽤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육을 많이 하는 나이, 유치원 때, 그때 인생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업을 하게 돼요. 이 인생 과업을 할 때 부모들이 옆에서 훈육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경계를 딱 지어주는 겁니다. 야, 규칙은 이런 거야. 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경계 울타리를 딱 알려주면 집에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놀이터에 딱 나가서 야, 너 줄 서, 너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역할을 해봤다면 주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주도성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막 파란만장하고 막 좋고 막 쫙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에 다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20살이 딱 넘어가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 너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목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취를 해내가면서 그 성취의 포도송이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4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내 삶의 지점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결정해야 될 것이라면 지역사회 혹은 뭐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직장에서도 보통 40대가 척추, 허리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뭐 대리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책임이나 이런 거 맡으면서 사실은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40대의 실무자들이 똑똑한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인 거예요. 그 위에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실무자들이 얼마나 힘있게 이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팀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왔던 그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기 삶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는 발휘하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의상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토도,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영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계획 속에, 내가 함께 만드는 계획 속에, 내가 결정하는 계획 속에 그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40이 돼도 계속 남의 결정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이 돼도 내 돈조차도 내 맘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에 동의를 해서 그걸 함께 하는 건 내 결정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내 부모가 나의 돈을 뭐 이리저리 한다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나의 동의 없이 돈을 이리저리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생이 멱살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결정 제대로 한번 못하고.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자기 결정을 그때 나이가 될 때까지도 제대로 못하면 이 인생이 굉장히 꿀꿀하게 느껴져요. 나는 인생이 꼭 다른 사람의 삶에 들러리로 살아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40부터는 적어도 내 인생에서 뭐 잘은 못하더라도 이미 실패도 여러 번 해봤고 자빠지는 경험도 했지만 일어서는 경험도 했으니까 좀 거절도 할 줄 알자.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40 정도가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가면서 짬밥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것도 받고요. 객관적인 평가로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지금부터는 크게 선택해도 크게 잘못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은 멱살은 잡히지 않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 이걸 삶의 주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0이 1등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등 부자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예요. 보통 우리가 30대까지 정말 비교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이 좀 먹었잖아요. 그리고 체중도 늘어가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비중도 관계에 있어서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입증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좀 인정해야 돼요. 나 괜찮았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구려? 그럼 뭐 한없이 구린 것 같지만, 뭐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괜찮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좀 한 번씩 봐주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봐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또 문득문득 인생의 빌런들이 우리 삶에 끼어들잖아요. 이 빌런들도 지나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것들도 또 별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상했던 거지. 내가 또 아쉽게 또 억울하게 좀 당한 시점도 있는데 우리가 남한테 해코지도 또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 보면 크게 내가 상처를 아주 뭐 진짜 인생이 반토막 나도록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은 다 쌤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이라고 생각해요. 철이 좀 들었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미운 사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 부러운 사람 걔네 밥 10끼, 하루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3끼 먹어요. 조금 더 비싼 거 먹겠죠. 그럼 걔네들은 배가 더 부른가요? 그래봐야 병만 걸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는 40 초반, 40 중반, 40 후반으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시점을 흘러가면서 30대 가지고 있었던 비교 지옥에서는 벗어나자. 이제 우리는 40의 매력에 좀 빠졌으면 좋겠고 40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긍정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대에 불만 많았던 애들은 20대에도 불만 많아요. 20대 불만 많았던 사람은 30대도 싫다 말해요. 30대에 대해서 궁지렁거리는 사람은 40대 되잖아요. 자기는 여기까지 괜히 살았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궁지렁거리다 그렇게 맨 마지막에 우물쭈물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묘비명이 쓰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40은 50대, 60대가 볼 때는 가장 젊은 나이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그 탑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물론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다 줄타기 아니겠어요? 이 줄타기라고 하는 걸 나쁘게만 많이 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 보는 자도 오르가즘이고요. 타는 자도 오르가즘이에요. 어쩌면 가장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위태로움 속에서도 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운 사람 돌아보니까 또 별거 아니고 또 부러운 사람 또 지나보면 부러운 지점이 없진 않겠지만 내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그들을 굳이 내 인생 앞에 두고서 내 시선을 거기다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 앞엔 거울을 두었으면 좋겠다.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잘 꾸며주고 괜찮다 말해주고 사랑했다 말해주고 앞으로 네 삶은 괜찮을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 이야기를 거울 앞에서 나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등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긍정성이 또 삶의 주도성이 1등부자가 된다는 이 비교조에서 탈출해서 나만의 삶을 이 40대를 만끽하는 그 기쁨이 40대는 꼭 있었으면 꼭 했으면 좋겠는 바로 그 3가지 주제입니다.